상속세가 보통 거액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많이 낼 것을 두려워해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 증여도 역시나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 플랜의 하나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 너무 많이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공제 한도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 입장에서 불리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상속세 폭탄을 맞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어떨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일단 상속세 폭탄을 맞고 뒤늦게 이 상속 플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있었던 상속세 상담건인데요. 네. 이 돌아가신 분은 말 그대로 재산을 모을 줄만 알았지 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 세대에게 분배를 할지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재산가액은 대략 한 90억 원 가까이 되는 아주 높은 금액인데요. 네. 이러한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해왔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 이전이라는 마지막 출구 전략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상속 플랜이 없이 상속세를 신고를 납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인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40억 원에 넘는 세금을 재산이 90원대인데 40억 원을 세금을 냈다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운 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녀분들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게 오히려 부모님이 좀 원망스럽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넘겨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를 넘겨받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네. 어떻게 부를 효과적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전 증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뭐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전 증여와 상속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사전에 증여라는 것이 좋은지 혹은 나중에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산을 넘겨주는 입장도 그렇고 자산을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가령 증여를 하는 시점에 그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임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임대 수익은 낮지만 가까운 미래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예상되는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녀 입장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임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을 증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네. 따라서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더 큰 투자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미래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녀 입장에서 소득이 이미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미래 자산 가치가 높음으로 인해서 미래의 재산을 이전할 때는 또 다른 거래 비용이 증여세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이제 이전함에 있어서는 보통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묶음 단위로 매매가 되거나 증여가 되거나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토지와 증여에 있어서도 토지 또는 건물과 각각 달리 구분해서 상속과 증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한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건물은 점점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에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가치가 매년 오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건물에 대해서는 자녀가 낮은 증여세를 부담을 하면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언젠가는 내가 상속을 받는다면 매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있을지. 일단 상속세가 보통 거액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많이 낼 것을 두려워해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도 역시나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 플랜의 하나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 너무 많이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공제 한도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 입장에서 불리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가장 큰 예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손자 또는 배우자에게 유증이나 혹은 사정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자산을 받을 사람과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증여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증으로 받는 재산도 역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증을 받는 자 역시 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요.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살아있을 때 유증을 하게 됨으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상속인의 순위에 있어서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상속재산가액, 즉 유증을 하는 가액은 재산공제 범위를 한도를 축소를 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됨으로써 그만큼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생기는 거죠.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이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기 전에 미리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을 역시나 차감을 해서 공제 한도를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적용받으면서 배우자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재산은 오히려 사전 증여를 하지 마시고 유증을 통해서 미리 배우자에게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속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받는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과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납세액을 국가가 결정하는 정부 부과 세목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상속인이 신고 또는 납부를 하더라도 그 납부 의무는 협력 의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세무조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가가 납세자에 대한 상속세 세금에 대한 금액을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정부가 과세 부과권자로서 어떻게 세금을 징수를 하는지에 대한 생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산화 시스템이 점점 더 고도화 되고 세무조사 기법도 많이 복잡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무조사 단계에 있어서 생각보다 단순한 로직으로 세무조사가 이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PCI 시스템은 일정 기간 동안에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 대비 또 같은 기간 동안에 내가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지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한 소득이 6억 원인 반면에 동일한 기간 동안 내가 생활비로 쓴 금액이 1억이고 또 이번에 부동산을 사는데 소요된 금액이 9억이라고 한다면 총 지출한 금액은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 10억 원과 6억 원의 차이인 4억에 대해서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금액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납세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이 사업에 대한 매출액의 탈루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무조사로 파생될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내가 신고한 소득과 내가 이번에 지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내가 과연 세무조사가 있었을 때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중요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증여나 돈을 주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가장 많죠. 현금 거래에 있어서는 계좌 이체와는 달리 그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입장에서도 쉽게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혹은 상속인 간의 증여 거래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내가 가족 간의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나 과세 여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국가 세무서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통장을 내 통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를 하거나 혹은 명확한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도 바로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대부분 이제 증여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이제 상속과 연계가 된다면 또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상속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를 통해서 국가가 납세액을 확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사망 전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이내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거의 대부분 기반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는 아마 상속세과 연계를 해서 당초 무신고한 증여세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